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평택에서 왔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뵈려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최 회장님한테 잎마늘 연작장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좀 부탁을 받고 왔는데, 잎마늘 농사가 갈수록 여기서 줄죠, 면적이. 지금 제주도의 고산 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많이 줄더라고요. 이 잎마늘 농사가 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많이 하고 싶어도 인건비 때문에 많이 줄어서 앞으로 사장님들이 그것만 해결한다고 하면은 다른 것보다 틈새 시장 노리는 데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11월 달서부터들 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잎마늘 농사는 이제 이 끝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해야죠. 이게 가장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끝을 타지 않게끔 농사 지시는 게 가장 문제다. 그리고 pH 2C가 이게 마늘 농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잎마늘, 어차피 청계는 양파, 마늘 이런 농사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농사의 가장 문제는 토양 관리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기술 안 해요. 우리 토양만 잘 갖고 놓으면 7, 80%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농사의 기술은 20%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 흑농사종 세트 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거름일로 땅 살리기 유기질, 종자 처리는 엑스칼리버, 또 FF하고 하나로 또 이렇게 네 가지만 갖고서 우리 사장님들이 하고 있는 농사에다가 추가로만 한다고 그러면은 1등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토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중국입니다. 마늘밭이 1억 2천만 평이랍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마늘 여기 몇 줄 심었어요? 4줄 심었죠? 이렇게 심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균일도가 있고 일정하게 잘 나오거든요. 이 중국 사람들 농사 기가 막힙니다. 이 대소종 마늘 아닙니까? 반지 이렇게 저기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흑농사종 세트 농법이란 이제 이 땅 살리기 엑스칼리버, 이걸 이제 기빌로 우리 사장님들이 농사 지시는 데다가 50평에 하나씩만 더 넣으시면 되고, 요것만 쓰신다 그러면 20평에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마늘 이끝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잎마늘은 뽑으면 흙이 문제잖아요. 이게 흙이 달라붙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자소독은 요 엑스칼리버 갖고 한 4시간 정도. 이 잎마늘이 또 문제가 뭐냐면은 발화가 좀 늦어요. 그래서 이 4시간 정도 이렇게 담궈 놓으면 하루 저녁만 놔도 뿌리가 내릴 정도로 이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FF은 이제 질소 흐름을 조절해서 균형 있게 커주는 거죠. 그래서 잎마늘도 대는 굵게, 색깔은 짙게, 키는 작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죠. 그리고 이제 이 끝이 타는 걸 하나로 뚝 갖고 이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된 약재 100으로 2가지 섞어서 주시게 되면은 이끝마늘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생기죠. 그래서 이제 흑농사종 세트 농법은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우리 사장님들이 하는 모든 작물에 관계없이 추가만 시켜주면 생육 상태라든가 품질, 맛, 수확량, 신선도까지 또 숙기 단축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잎마늘 농사 돈이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런 분들 많이 있죠. 나는 안 되는 건 뭐예요? 이 끝이 타고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지금은 이제 1등 농사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등이 10,000원 받으면 2등 5,000원, 4,000원, 5,000원이에요. 반값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1등 농사만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잎마늘 농사,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점점 갈수록 더 줄어져요, 면적은.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 틈새 시장일로 앞으로 각광을 받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잎마늘 농사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끝이 타는가?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문제가 이거겠죠? 이 끝 타는 거. 부추, 쪽파, 실파 뭐 이런 것들이 이 끝 타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 문제는 이 미스텝입니다. 미스텝이. 그리고 염류장애, 습해, 가뭄, 요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 돌이켜보면은 나의 잘못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하는가? 일단 이제 땅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퇴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농가는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신 우리 사장님들도 돈 벌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단위 면적당 이제 수확량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상품성 있는 농사를 짓지 못하면은 이제 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수확할 수 없다. 마늘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좀 전에 설명드렸죠. 여러 가지 원인이죠. 뭐 연작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때 되면 심는 이제 마늘 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마늘은 이제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이 마늘은 퇴비 비료 많이 요구하죠. 근데 이 미숙 퇴비가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미숙 퇴비.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만 쓰셔도 70, 80%는 먹고 들어가는 농사다.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이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선투자를 안 합니다. 선투자를. 그래서 확실하게 선투자를 좀 해주십사. 그래서 제 땅 살리기라든가 제 농법을 한다더라도 선투자 평당 500원 더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500원이 후정산할 때는 5,000원 정도 더 나옵니다. 5,000원 정도. 그래서 500원 투자하고 5,000원 더 나오면은 투자해야 될까? 해야 되죠. 그래서 토양에다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심는 것보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차라리 면적을 줄여서 상품성 있는 농사를 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면적을 줄여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잘 대처를 해야 된다. 생육시기별 날씨 예측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완숙 대비, 파종 시기, 수분, 가뭄, 습해. 제일 중요한 건 이 파종 시기 수분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감이 안 맞은데 집밥거리는 데 갖다가 심어놓으면은 이거 끝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파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수분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차라리 안 심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잎마늘의 이제 재배 조건이죠. 잎마늘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이거죠, 이거. 농사는 이제 막연하게 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이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주어야 상품성 있는 마늘을 갖다가 2배를 생산하시는 겁니다. 여기 잎마늘에 보면 평당 얼마 나오나요? 평당. 돈으로 따지면 얼마 나와요? 막연하게 농사 지셨나 봐. 대답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 그래서 이게 이제 2배 농사를 오늘 한번 져보시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울진 앞바다 바위 틈에 이 소나무가 이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소나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여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대 거센 파도가 물보랄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라든다. 밤이슬 비가 나를 살려요. 나는 오늘도 바위돌을 녹인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걸음이 없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숙 퇴비들을 많이 내갖고서 이제 많이 버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걸음이 없으면 이거 보셔요. 쌓아둔 퇴비는 발효가 일어나질 않죠. 건드리지 않으면 똥은 냄새 안 납니다. 건드리면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무 안에 이제 좀 있으면 양파 심을 때 되면은 차 문을 못 열고 다녀요. 냄새 때문에. 고향 냄새. 이 똥 냄새. 이걸 발효를 잘 시켜야 됩니다. 이거 발효. 이게 안 돼버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 집 봐봐요. 이거 마늘 농사. 이거 다 그냥 거름덩어리가 이게 굴러다닙니다. 이 집에 트랙터 바꾸가 밀리도록 갖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이렇게 다 죽어버리죠. 안 자라죠.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가요? 미숙퇴비 잔뜩 넣어 내가 이렇게 땅속에서 가스로 거름독으로 죽는데 농약 영양제 뿌려댄다고 내가 살아날 수 있나? 3, 40년 마늘 농사하면 뭐하나 난감하네. 그런데 오늘따라 왠지 안 씻고 모습이 아른거린다. 이미 때는 늦었다. 현기증 난다. 이거죠. 이게 시도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래서 발효된 퇴비를 꼭 쓰셔야 됩니다. 이분 보십시오. 이거 그냥 다 빈자리죠. 시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안 씻고 모습이 눈에서 왔다 갔다 해야죠. 이런 부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잎마늘 농사는 이제 종자 소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종자 소독. 그래서 종자 소독은 제 이제 아까 엑스칼리버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토양의 산도가 pH가 이시가 좌우한다 그랬잖아요. 이 토양의 산도가 6.5 내지 7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대로 농사 지시려면은 기술센터에 가서 토양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갖고 모자라는 건 채워주고 남는 건 덜 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 지속적인 양분. 그 양분이 떨어지질 말아야 이 끝이 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끝이 타는 원인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만숙탭이 병해충 방제 이거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심을 때 적정 수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생탭이 많이 넣으면은 이게 수분 관리 안 돼 버립니다, 이거. 그리고 방환경에서는 연면적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모양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좋은 밭 만들기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토양 검정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고 2, 3년 내에 이렇게 깊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신선 유기물이라는 건 잘 발효된 탭입니다. 그래서 이 퇴비가 없을 때는 차라리 제 땅 살리기 유기질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넣으시는 게 더 좋다. 또 농협에서 나오는 1등급 퇴비 있지 않습니까? 냄새 안 나는 거. 그러니까 덜 썩은 퇴비는 땅을 죽게 하고 가스 피해를 준다. 그래서 아까 그 마늘도 이렇게 되는 게 땅 속에서 다 가스 피해로 뒤어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뿌리를 낼 수가 없죠. 그리고 날이 가물어버리니 이 끝이 다 타들어가죠. 그러니까 작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잎마늘을 여기 잎마늘 하우스에다 해놔요? 노지에다 해놔요? 예, 노지 하우스 하시죠. 이렇게 이제 퇴비를 갖다 넣으실 때 이런 퇴비는 발효된 퇴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퇴비 낼 때 50평에 이걸 하나 같이 넣으면은 이 땅 살리기는 뭐냐면은 효모비료예요. 균체비료. 여기에 있는 균이 여기 퇴비에 균이 같이 붙어서 4개월 내지 6개월 갑니다. 그리고 빨리 발효를 시켜줘요. 이렇게 생태비를 내실 때는 20일 내지 25일 전에 이 두 가지를 넣고 갈아서 노타리 쳐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심으면은 가스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사지 밭이라든가 이런 데다 심을 때 우리 밭이 물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요 가뭄 방지제도 있습니다. 요거 1kg 갖고 100평에다가 뿌려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 입자가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이렇게 도토리 같이 부풀입니다. 게다가 작물이 원할 때 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물어도 이 끝이 덜 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뭄 방지제도 있다. 그래서 땅 살리기는 만약에 퇴비가 없으면은 땅 살리기 쓰실 때는 20평에 한 포, 우리 사장님들이 같이 병행한다면 50평에 한 포, 그리고 이 가뭄 방지제는 100평에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 분석을 해갖고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모자라는 성분 주고 넘치는 성분은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도가 떨어지면은 유기물과 석회를 넣고 갈아서 이제 노타리 쳐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잘해주시면 된다. 이제 좋은 토양이라는 건 뭐냐면 양분을 많이 지닐 수 있는 토양이어야 됩니다. 이게 유기물이 많을 거고요, 공기가 잘 통하고 물이 잘 지는 거고요, 부드러워서 뿌리가 잘 뻗는 거죠. 그래서 산도가 6.0에서 7일 때 가장 좋다. 이렇게 되면 미생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 스스로가 토양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늘 모든 작물의 연작장애는 왜 일어나는가 이거죠. 채소 양분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장 미량 요소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분의 함량의 균형상 채소량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되어 다른 양분을 아무리 많이 줘도 생육과 생산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스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토양의 산성화는 다량에 필요한 양분들이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고정시키거나 변환시켜서 양분 유효도를 낮추고 중금속의 용해도를 증가시켜서 농산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또한 작물 생육 때 좋은 미생물을 못 살게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퇴비를 넣게 되면 유익한 미생물이 많이 늘어나고 미스퇴비가 들어가면 나쁜 미생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토양에서 역병, 시드름병 이런 거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토양 퇴비는 이제 양분 공급과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시켜주고 가뭄도 해결해 줍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염류가 집적되면 꽃의 개화라든가 결실에 영향을 줘갖고 염류 집적지에서는 작물 재배하면
꽃의 수가 줄고 개활치도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탑작용이라서 양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토양의 염류 농도가 높아버리면 양분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작물의 생육이 떨어질까 염려에 양분을 과다하게 살포하고 물의 공급도 적정량의 2배 이상의 관서에서 염류와 가습으로 작물에 생리장애가 나타나갖고 이제 뿌리가 부패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에 양분이 있어도 끌어올려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pH가 왜 중요하냐면요. 산도가 안 맞아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퇴비, 영양제, 비료 갖다 줘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꼭 토양 검사를 한번 해 주십사는 얘기고요. 그래서 토양에서 식물이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것들이 양분이 좋고 수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성분이 있는데 토양에 마이너스 성분, 플러스 성분이 붙는데 이를 보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성분이 더 커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pH 조절을 맹물 주면 안 되죠. 이제 우리가 토양 산도를 검사해 갖고서 pH가 7이다. 그러면은 소석계를 뿌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pH가 7이면은요? 뿌려야 안 될까요? 예? 석계를 뿌려야죠. pH가 7이면 뿌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6ER로 갔을 때 뿌려야 돼. 6ER로. 그래서 pH 검사를 해갖고 만약에 6이하의 산성 토양이라고 그러면은 소석계를 뿌리려고 그러면은 비료 퇴비를 한꺼번에 뿌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소석계는 열흘 전에 최소한 열흘 내지 15일 간격을 두시고 소석계를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퇴비비를 같이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뿌려주면은 이 소석계는 알칼리이기 때문에 질소 성분을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거름을 줘도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석회하고 비료는 같이 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산도가 떨어지면 이제 심어놓은 상태에서는 질산이나 인산을 갖고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6에서 7 사이가 좋다 그랬죠. 유기물이 많을 때는 질소과잉, 가리과잉이 생기고 인산 함량이 높으면 뿌리에 적변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숙퇴비를 많이 내게 되면 뿌리가 끝이 빨개져 갖고 적변 때문에 양분 흡수가 제대로 안 되죠. 인산이 많으면 이제 질소, 가리, 마그네슘이 억제돼 갖고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요. pH가 낮으면은 철이 과잉이 생기고 철이 과다하게 녹아 나와서 작물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pH가 낮은 통에서 가리를 많이 주면 인산 흡수를 막는 거고요. pH가 높으면 철 결핍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그러면 pH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장님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심기 전에 검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검사를.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H 이시가 높여주는 요인이 가리,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pH가 높을 때는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이 되고 낮을 때는 아질산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모니아태 질소, 우리가 이제 요소비료를 뿌리잖아요. 이 아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토양에 수소 이온을 증가시켜서 질소, 칼륨, 인산, 금속 이온과 결합해서 염을 형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된다. 우리 사장님들 이해가 되나요? 예? 이해가 되셔요? 안 되셔요? 안 돼요. 안 돼요? 첫째는 뭐예요? 안 되냐고요? pH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예. 15점에 pH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pH를 설명. 토양의 산도, 토양의 산도, 토양의 산도. 그걸 이야기를 해줘요. 예, 그래서 이제 pH 토양에 그래서 제가 일단 기술센터에 가서 이 산도 검사를 해봐야 우리 사장님들이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검사를 받아보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를 받으면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어렵게 말씀드리면 교육 하나만 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은. 그래서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럼 요걸 한번 보실래요? 이제 이게 기술센터에 가서 토양 검증을 하게 되면은 산도 이렇게 나옵니다. 유기물 함량, 유효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 요 7가지만 봐도 대충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토양 산도가 이게 4.4지 않습니까? pH가 아까 6.5에서 7.0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4.4에다가 잎마늘이 됐든 양파가 됐든 이거 심어 놓으면은 작물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유기물은 많아. 유기물 35인데 32니까 되잖아요. 이렇게 유기물이 많아도 이게 안 맞으면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전기 전도도가 2인데 염류 집적이 3.3이에요. 그러니까 토양의 염의 농도가 높아져. 그러니까 마늘을 심어버리면은 이끝실로 토양일로 이게 양분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끌어내려갖고 이끝이 자꾸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4.3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석혈 넣어야 되겠죠. 300평에 10포 내지 12포를 갖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퇴비 비료 넣기 전 며칠 전에 넣으라 그랬어요? 예, 미리 갖다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보면은 유효인산도 이렇게 낮죠. 이렇게 다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퇴비만 쓰게 되더라도 이게 된다. 그럼 4.4에서 될 수 있는 작물이 뭐 있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산도가 낮은 토양에서 블루베리. 이건 잘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앞산 뒷산에서 많이 보던 진달래가 많이 없어졌죠. 그 진달래가 우리가 옛날에 나무에 갖고서 산을 박박 긁어오니까 산도가 떨어져 갖고 진달래는 잘 됐는데 요새 나무 안에니까 어떻게 돼요? 산의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니까 진달래가 저절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보이던 앞산 뒷산에 있는 진달래가 요즘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 생태계 변화잖아요. 그리고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죠. 요거 한번 보실까요? 아까 6.5죠. 뿌리가 제일 잘 내렸죠. 5.2 뿌리 내려오다 말죠. 5.5 이렇게 되죠. 이 산도가 토양의 산도가 맞지 않아 버리면은 작물이 안 자란다. 근데 우리 마늘 심어가고 뽑을 때 되면 그냥 술술 나와. 마늘 시원찮아. 이 끝 타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마늘이 요거 어때요? 요 마늘 뿌리 잘 나왔죠. 근데 이 마늘이 뿌리 더 이상 못 내려. 심어서 저 그대로 있어요. 이 집에 자그마치 2만 1,000평 심었는데 7,000평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갖고 우리 마늘 정상적인 마늘 심어갖고 2만 1,000평 심었는데 14,000평이 잘 됐는데 이 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양검사를 받아오라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이 집의 토양검사입니다. 4.4.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될 때 이 토양에다가 안 된 데 갖다 심어 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양의 산도가 아까 6.5에서 7이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이게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질소가 있어도 4.5에는 흡수가 안 되잖아요. 인산도 흡수가 안 돼. 가리도 흡수가 안 돼. 그리고 알루미늄, 철, 망간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끝이 빨갛게 되고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이게 또 염류가 되는 거죠. 7.5 이상 되면. 그래서 이런 산도가 잘 맞춰져야지 농사가 잘 된다. 이제 산도 알으셨나요? 이제 pH 검사 하셔야 되겠죠? 예, pH 검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pH 조절을 하려면은 이제 제4토양도 있고 엑스칼리버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생육중에 뿌려주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양의 문제점은 이제 원인은 연작 재배도 있지만은 비료 다시용, 부숙퇴비, 미부숙 퇴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면 염류집적이 나고 유기물이 불균형이 일어나고 pH가 자꾸 낮아집니다. 이게 토양 미생물 활동이 저하되고 통기성 배수 불량이 돼서 이게 이제 작물이 잘 안 되죠. 그러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퇴비 쓰면 돼요. 좋은 퇴비. 좋은 퇴비 쓰면 그 속에 유기물에 좋은 미생물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땅도 좋아지고 또 통기성도 좋아지고 또 가뭄에 견디는 힘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미숙퇴비는 이제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악취가 나죠. 그래서 이게 발효하면서 이제 토양에 있는 산소를 고갈시켜 버리죠. 미숙퇴비 자체에 병원성 세균이 많이 들어서 병을 일으키고요. 해충을 불러들이죠. 우리 밭에 마늘밭에 응애가 꼈다, 선충이 꼈다, 고자리파리가 꼈다. 이거는 뭐예요? 미숙퇴비 낸 겁니다. 내가 불러들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숙퇴비를 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문제된다. 미숙퇴비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미숙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 환원 상태가 되고 철, 망간이 용해돼서 식물에 독작용을 하죠. 칼리 흡수를 방해해버리죠. 산도가 낮아지죠. 인산이 고정이 되죠.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 공격을 해버리죠. 그래서 뿌리가 부패되는 겁니다. 뿌리가. 그래서 지상부가 약해지고 역병, 균핵병, 시드름병이 나는 원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약을 미숙퇴비를 내고 농약을 아무리 준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는 토양에 들어가면 좋은 균을 갖다가 나쁜 균을 다 사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또 보습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가뭄을 훨씬 덜 타는 겁니다. 가뭄.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하니까 잎이 좋아지죠. 그래서 지상부가 튼튼한 거죠. 퇴비의 중요성은 뭐 현기 조건, 호기 조건에 따라서 이제 미생물 종류, 증식도 양도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미숙 유기물은 만숙 유기물에 비해 토양의 미생물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미숙퇴비는 토양 병균이 많을 경우에는 유해균 증식을 촉진시켜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연작장애와 관계가 깊은 건 전염병이 나쁜 균입니다. 나쁜 균. 이 나쁜 균은 증가하고 방성균 같은 유익균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퇴비만 써줘도 우리 사장님들 농약 반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반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볏짚을 갖다가 많이들 내잖아요. 볏짚을 내게 되면은 볏짚을 넣고 나서 요소 비료를 1000평, 600평에 한 포 정도 넣어야 돼. 만약에 볏짚을 넣는 데면은. 그리고 물을 흠뻑 줘갖고 갈아엎어놔야 볏짚이 빨리 부숙이 되는데 볏짚을 넣고 부숙을 안 시켜버리면은 초기 생육이 또 떨어져요. 볏짚을 부숙시키기 위해서 토양에 있는 질소가 볏짚에다 달라붙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질소 기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근류병, 토양병이죠. 뿌리에서 나타나는 병, 청고병. 이쪽에 고추가 됐던 뭐 작물 양파가 됐던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기죠. 뿌리에서 나타나는 병들. 그러니까 작물의 뿌리 썩음을 일으키거나 이제 부러지게도 되고요. 상처받은 곳에서 즙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병의 원인인 세균이나 사상균이 찾아오면은 잠시도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병, 근류, 청고, 선충 이거는 다 CMB가 낮을 때 미숙퇴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퇴비를 이제 유기물의 효과인데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비료를 줘도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한 2개월 정도 가고요. 땅 살리기 유기질 요건 한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그래서 마늘에다가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하게 되면은 이제 입금마름팽이라든가 주저앉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일석사조의 효과를 얻는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안 써보셨어요? 써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요거. 이거. 우리 사모님 써보셨네. 어디다가 써보셨어요? 예, 섞어서 양파에다가. 좋죠. 이거는 모든 종자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면 이거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요게 이제 콩의 그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종자에다가 버무려 버리면은 이 균이 뭐를 하게 되면 밝은 촉진을 일으켜줘요. 그리고 뿌리 조직 속에서 평생 동안 작물이 끝날 때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양에다가 종자에다가 처리되면 이꽃병, 시들병, 균핵병이 아주 효과가 좋고요. 밝은 촉진이 잘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양파는 20kg, 이제 20캔, 또 벼씨는 40kg, 마늘은 물 200리터 타갖고서 담궜다, 건졌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거 한 번 가지면 500평 정도 마늘 종자 소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종자를 가루로 버무릴 때는 그냥 버무리시면 되는데 마늘이라든가 감자라든가 물에 탔을 경우는 이게 물에 풀리질 않습니다. 요 지퍼가 있거든요. 이 안에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 갖고 부셔야지 잘 풀려요. 그냥 풀으면 그냥 둥둥 떠서 이거 못 풉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4가지 제품은 여기 청계농협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안 써보신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근권미생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콩을 우리가 뽑아보면은 콩에 뭐가 있어요?
예, 그걸 박테리아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공부 잘하셨으니까 하나 드려야겠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모님은 써보셨다니까 하나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콩의 이 뿌리옥 박테리아거든요. 그 알맹이가. 그 뿌리옥 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들여 갖고 콩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콩은 비료를 많이 안 줘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늘 종자에다가 이거 한 봉을 갖고 물 200리터에다 해갖고 마늘 종자를 그냥 담궈 버리면 돼요. 담궈. 그래서 이 마늘 종자를 담글 때 잎마늘 할 때 이제 종자 소독약 베로람 같이 하면 같이 해도 되고요. 이 종자를 일찍 파종할수록 마늘은 쉬면 타파가 덜 돼갖고 발화가 늦게 되잖아요. 그래서 잎마늘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걸 갖다가 4시간 정도 담궈주면 아주 좋습니다. 4시간. 담궈서 건져서 빼놓으면 내일 아침이면 뿌리 나와요, 벌써. 그래서 잎모일이 좋아지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걸 하게 되면 항생물질 성장 호르몬이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켜주고요. 자기 방어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뭄 해결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쁜 미생물의 독소를 뿌리 위에 녹여서 역병이라든가 흑색석은병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훨씬 들어오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선충 이런 건 이제 미숙태비 때문에 그렇죠. 이 무름병이라든가 흑색석은병 여기 연작에 이거 많이 나올 거 이거 마늘 잎마늘도 이거 많이 나오는 이것들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농약도 아닌데 농약처럼 효과가 있거든요. 요게 병균 세포벽을 녹이고 병균을 못 자라게 하고 생리활성 물질이 나와갖고 작물은 잘 되게 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종자에다가 코팅, 침지, 토양 관제는데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 이런 쪽에 아주 효과가 좋죠. 이게 여행제도 아닌데 여행제처럼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양파물을 부어보신 분들은 20강에다가 부고 안 붓고 비교해 보면은 20일만 되면 벌써 뿌리 뽑아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뿌리 발달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효과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마늘에다가 이 끝이 타잖아요. 이 끝이. 이게 이제 타는 원인이 이제 토양의 농도가 높아져서 이게 이 끝이 타는 거거든요. 이따가 요건 다시 나오니까 설명드릴게요. 이제 종자에다가 할 때는 요거 10마를 타셔갖고 이렇게 다라에다가 놓고 나서 이 잎마늘 같은 게 한 4시간 정도. 그냥 이것만 하면 30분 정도도 됩니다. 근데 수면이 덜 될 거라 이런 데는 4시간 정도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이건 뭐 약해가 없습니다. 5마를 타든 뭐 1마를 타든 10마를 타든 약해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담궜다가 건져갖고 놓으시면은 내일 아침이면은 뿌리가 나올 정도로. 생강도 이렇게 합니다. 생강. 봄감자 심는 분들도 이렇게 해도 돼. 감자. 여기 감자 심으면 돈 되는 데예요. 일찍 심으면은. 감자. 근데 가을 감자는 쪼개서 심으면 안 됩니다. 이 가을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토양에 나쁜균이 많이 있어갖고 쪼개놓으면 상처 부위에 나쁜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감자는 될 수 있으면 통감자 심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소독하시면 됩니다. 이제 토양 물리성의 악화 원인이 잦은 관수, 토양 이거죠, 이거. 과습에 의한 토양 중에 공기량이 이제 감소가 되고요. 퇴비에 의한 탄산가스 증가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저는 무안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양파나 모든 작물 심어놓고 물 주다가 판나는 데가 이 무안입니다. 함양이라든가 합천이라든가 장경 같은 데는 마늘 농사를 짓든 양파 농사를 짓든 잘하면 물 한두 번 정도로 그냥 끝나는데 여기 물 주다가 판나요. 근데 또 무안의 특성인 게 또 뭐냐면 물은 또 잘라, 물은. 예? 그래서 물은 잘라서 천만다행이고요. 무안분들이 또 잘하는 게 뭐냐면은 농사는 썩 잘 짓지 못하는데 밭은 깨끗이 해놓더라. 밭 정리하는 데는 무안군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안군 분들이 그렇게 저겠는데 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서 농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염류집적의 원인은 이제 이거 작물 연작과 과잉 시비, 다량의 돈분, 개분 이런 거죠, 이거.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바사미드 처리를 많이 하게 되니까 또 이제 유효 미생물이 많이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제 땅 살리기 유기질은 바사미드 처리하는데 같이 처리해도 관계없습니다.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땅을 살릴 수 있나요?
작물의 연작으로 발생하는 연작 피해는 크게 이제 병균, 병해. 두 번째 이제 토양의 산성화죠. 또 미량요소 결핍이죠. 토양 미생물로 인한 문제죠.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뿌리로부터 토양 속에 미생물 활성을 띄워줘야 되고 염류를 분해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한 포에 25,000원이고요. 300평에 6포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 계신 퇴비에다가 추가로 그럼 평당 500원 더 투자하는 거거든요. 500원 투자해갖고 연작장애 해소하고 토양에서 나타나는 토양병 이런 병들을 해결하면은 또 가스장애도 막아주죠. 이렇게 되면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써야 되겠죠? 이거 추빌로 줘도 됩니다. 추빌로도. 추빌로 줘도 많이들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 모든 농사는 이제 충분한 뿌리가 확보가 돼야지 이제 이게 자부가 되는데 이 퇴비는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갑니다. 토양에서.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 끝도 안 들어가는 토양. 이거 넣어버리면 부실부실해집니다. 그리고 잎만을 뽑을 때 흙이 달라붙질 않아요. 쪽파나 이런 것들이. 토양이 부실부실해져 갖고. 또 토양에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잘 됩니다. 이것이 또 생육을 촉진도 시켜주지만 겨울철에 이 지온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발달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미생물 활동을 해갖고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이런 걸 가용성으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제 비료, 수분, 이 용탈을 억제시켜주죠. 뿌리가 발달되니까 가뭄도 훨씬 덜 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 물을 만나면 이게 부풀어 버립니다. 이게 부풀어. 이게 부풀어 갖고 토양 내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켜주고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가리를 가용성일로 바꿔주고요. 또 이게 이제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식물과 곰팡이는 아름다운 공생관계를 가졌는데 식물에 탄수화물을 주면 이 콩뿌리가 여기 콩에 이거 뿌리옥박테리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콩뿐만 아니라 마늘이 됐던 모든 작물에 사람도 밥 먹고 오줌똥 싸듯이 식물도 오줌똥을 싸면은 여기서 탄수화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받아먹고 토양에 우리가 넣었던 퇴비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걸 분해해서 흡수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상리공생을 한다는 겁니다. 상리공생. 그러면 이제 이렇게 땅이 이 땅 살리기가 들어가고 수분만 맞으면 곰팡이가 쫙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이 부실부실해져요. 그래서 비 오고 나서 며칠만 지나도 노타리에 흙이 달라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토양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죠. 부실부실해지죠.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돼, 일단은.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작물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양, 부추 뿌리, 뭐, 모든 뿌리가 이제 바꿔가는 터전인데, 비 오고 나면 흙이 이렇게 착 가라앉지 않습니까? 비 오고 나면 질퍽거리고 말면 호미 끝도 안 들어간 토양들, 이런 데는 작물이 잘 안 되죠. 이렇게 통기성이 좋아져야 되죠, 이렇게. 이러려면 이제 좋은 퇴비, 볏짚 이런 거 갖다 내시면 되고, 제 땅 살리기 넣어주시면은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추가 됐든 마늘이 됐든 이제 비료를 주게 되면 이렇게 거름이 폭발하면 이제 과다돼 갖고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래 되죠. 근데 땅 살리기라든가 요즘에 이제 완효성 비료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이 거름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꾸준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끝이 탈 일이 없죠.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잎이 무성하게 됐다가 떨어져 버리면 이 끝이 타버리죠, 여기가. 염류가 또 바닥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분 고갈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이제 작물 생육에 필요한 12대 성분이 있습니다. 질소, 인산, 가리 이렇게 되죠. 질소는 한 포에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질소. 예? 40% 아니고요. 조금 근처가 또요. 28% 아니고요. 아닙니다. 요소는 46% 들어있는 거 우리가 쓰고 있는 요소. 인산이 15%, 칼륨이 뭐 50%, 60%짜리 이제 비료마다 조금 틀리거든요. 근데 이거가 이제 46%, 이건 이제 우리가 100분 1로 나누는 거예요. 100분 1로. 그래서 우리 사장님 근처까지 가셨으니까 비약을 하나 드려야겠네. 비료 46%입니다. 질소질 비료. 그래서 이거 25마리용입니다. 이 비료가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이 되는데 철, 아연, 망간, 구리, 붕속, 모리브덴 이건 토양에서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붕사 300평에 몇 킬로 넣어요? 300평에 붕사 2kg, 3kg밖에 안 넣잖아요. 그게 100만 분의 1의 단위가. 근데 이것 때문에 연작장애가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 토양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미스텝이 많이 써갖고 결합이 돼갖고 풀어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작물 염류농도 장애 및 발생인데 토양의 농도가 저농도에 있을 때 소나무가 20m, 30m도 양분을 끌어올리니까 나무가 자라잖아요. 참나무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뭐냐면 이 뿌리 농도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양분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마늘이고 뭐고 모든 게. 근데 우리가 미스텝이라든가 비료를 많이 내버리면은 토양의 염류 농도가 높아버리면은 오히려 입에 있는 양분을 자꾸 끌어내려. 그래서 이끝마름병이 생겨버리죠. 비 오고 나면 어느 때 보면 또 시들어버리죠. 탈수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토양이 좋으면은 작물은 저절로 잘 되는데 토양이 나빠버리면은 이 쪽파농사, 부추농사 이 문제가 마늘, 잎마늘, 이끝마름병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양분을 끌어내려서 그래요, 끌어내려서. 그래서 토양의 농도는 저농도해야 된다. 그런데 토양의 농도가 식물의 뿌리 농도보다 높아버리면은 이 탈수 형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엔 깨어났다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뿌리에 장애를 주는 요인이 이 미스텝입니다. 이게 이제 부패 세균이거든요. 병원성 세균이 오염이 돼갖고. 그래서 이제 유익한 좋은 미생물은 죽고 나쁜 미생물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시비, 염류장애, 양분의 불균형이죠. 그러면 이제 통기성이 안 좋아지죠. 땅이 딱딱해지죠. 그래서 이제 환경이 부적응하니까 세균 발달이 안 되죠. 뿌리가 고사해버립니다. 그래서 토양에 있는 양분, 수분을 흡수를 저해를 시켜주고 뿌리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이 부패하면 뿌리도 부패한다. 쉬운 말로 토양이 썩으면 뿌리도 썩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만 써도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 시드름병을 유발시켜버리죠. 생리장애가 일어나죠.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역병이라든가 시드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뿌리 기능과 내병성이죠. 이 뿌리를 보면은 이 실뿌리에서 다 양분을 끌어들이는데 이게 이제 물과 양분을 갖다가 이제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실뿌리가 죽어버리면은 나쁜 병균이 치밀어 들어갔고 이제 역병이라든가 시드름병이라든가 이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토양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기생선충. 우리 마늘에 여기 청계 쪽에 이거 많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병원성 곰팡이에는 감염이 되고요. 병원성 세균에 대해서 뿌리가 감염되고 또 이제 하우스에다가 이제 10월달, 11월달쯤 되면은 이 작은 뿌리 파리 때문에 또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 작은 파리가 뿌리를 가해버리면 양분 올라가는 걸 다 차단시키기 때문에 마늘 잎끝이 타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상에 의한 생육장애 양상인데 이거는 뭐 뿌리가 튼튼해지지 않으면은 개화도 불량되고 화분화가 잘 안 일어나죠. 또 열매는 착과불량이 일어나고요. 잎에서는 광합성 작용이 안 되니까 또 작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줄기는 가늘어지고 뿌리의 기능은 약해져 갖고 양분, 수분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요 마늘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게 8줄 심은 거거든요. 여긴 몇 줄 심어요? 예. 이게 청도예요. 여기는 일반 재배인 거고 여기 제 4종 세트 처리한 건데 이게 10월 9일 날, 요건 10월 17일 날 심은 건데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는 이제 기계로 파종을 한 건데 이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6줄 심은 겁니다. 근데 논에다가 마늘 심는 분들이 이 꼬랑이 없습니다. 꼬랑이. 비 오면 다 과습 피해봤죠. 물 나가는 데가 이거 뻥 뚫어놔야 되는데 여기가 더 높아.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과습 피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뭄은 해결할 수 있지만은 이 습해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좀 잘해 주십사. 아까 제가 이거 왜 이럴까요? 이거 맞히시는 분? 빨리 손 들어요, 빨리. 예? 손 들고 얘기하시죠, 손 들고. 예? 우리 사장님, 우리 여기 사장님이 맞히셨네. 이따가 비약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심을 때 과습해서 그런 거예요, 과습해서. 이게 배내병신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해서.
여기는 잘 됐잖아요. 이런 데는. 근데 이 부분이 수분이 많아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때 이 수분 조절을 잘 해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이 마늘은 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몇 줄이요? 1000개 마늘입니다. 1000개 이렇게 12줄 이렇게 심지는 않죠. 이건 고흥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심으면 안 돼요. 이거 진데다가 또 병도 걸렸습니다. 이게 흑색성병도 걸리고 이게 12줄 뭐 19줄까지 이렇게 심어버리거든요. 공간만 있으면 이 틈에도 자꾸 갖다 심어. 꼬랑도 없이. 이렇게 심어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늘은 8줄 내지 10줄. 이렇게 심으니까 뒤로 뭉쳐가면서 심어보니까 울퉁불퉁 돼버려갖고 배수도 안 되고요. 감도 안 맞았고 여기 이제 흑색성병도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엽병이죠. 뿌리가 깊으면은 잎이 튼튼합니다. 잎 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해야 되고요.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되고요.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고요. 잎에서 만든 양분의 저장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잎이 튼튼해야 되겠죠. 마늘 농사 이게 제 4종 세트 쓴 거고요. 안 쓴 거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월동전에 뿌리 확보가 완전히 돼야 돼요. 이미 결정 나는 겁니다. 양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양파모들 요새 보놓으셨잖아요. 양파모에다가 엑스칼리버를 갖다가 물 10말 타갖고 묘상에다가 물 줄 때 나가기 전까지 3번만 주시면은 양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요. 종자 마늘 처리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월동전에 뿌리 확보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은 겨울철에 냉해 이런 거 피해를 많이 봤죠. 마늘 농사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우리가 여기 마늘 교육해드려도 되죠? 마늘도 다 하고 계신 거 아니? 이게 이제 8kg 정도는 캐셔야 됩니다. 근데 무한 마늘은 8kg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근데 이 스페인산 마늘 심으시면 됩니다. 스페인산 마늘.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목표를 8kg 했는데 일을 왜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잖아요. 우리가 잎마늘 심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을 다니잖아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믿냐.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떠들어대도 우리 사장님들이 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문 밖에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실체는 안 옮겨버리면.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들한테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을 못했을 경우도 있고 저에 대해서 모르니까 신뢰도가 없으니까 지가 앞에서 떠들어봤자 뭐 아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리고 생각은 이제 그냥 바뀌질 않지 않습니까? 변화와 혁신, 자극. 저는 요거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거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 평당 8kg 캐면은 재난에 3,500원 아닙니까? 1000평이면은 2,400만 원 나와요. 마늘 농사 짓는데 1,2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평당 4kg 타면은 1,400만 원 나와. 8kg 한 사람은 1,200만 원이 남고 4kg 나오신 분은 20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200만 원도 영농자금 써버리면은 마이너스죠. 그럼 이분은 4kg 농사 지시는 분은 돈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돼. 매일 빚 갚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남해거든요.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이 면적에 수확량이 많이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농사 지면은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아까도 이거 보여드렸죠. 이게 뭐예요? 여기 쪽파들 심죠. 여름 쪽파 심으면 한 달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6월 26일 날 심어갖고 7월 26일 날 나온 거거든요. 여기 평당 4단 나왔어요. 이 집에 심을 때 3집이 같이 심었습니다. 3집이. 근데 다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될 때 이분이 여기에 땅 살리기만 넣은 겁니다. 마늘 캐고. 그래서 이분은 심을 때 미숙탭을 잔뜩 내갖고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탭이 내지 말으라고. 3집이 심었는데 요 집만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집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본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6월 26일 날 심어갖고 7월 26일 날 수확을 한 거예요. 이제 무안도 이제 쪽파가 되지 않습니까? 또 청계지방에 이 청계관내 또 많이 심는 게 이제 뭐예요? 이 시금치 아닙니까? 시금치, 여름 시금치. 이 한방불수를 할 수 있는 게 쪽파하고 시금치예요. 한 달이면 다 해결되거든요. 이분도 이제 포천인데 이게 6월 25일 날 심은 거거든요. 이건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200평에다가 제 땅 살리기를 해갖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2,500단 나와갖고 6,000원씩 해서 1,500만 원 나온 거예요. 한 달 동안. 이게 틈새예요, 이게 틈새. 이게 청계에서도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배하기 위해서는 토양이 받쳐줘야 된다. 이 집에 30몇 동 했는데 반은 쓰고 반은 안 썼어요. 될지 안 될지 몰라갖고. 안 쓴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이런 토양들, 여기 이 하우스에다가 재배하시는 분들은 쪽파가 됐든 잎마늘이 됐든 모든 작물에 파종하기 전에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땅 살리기 들어가면 물 더 많이 줘야 돼요. 물을 주고 갈아엎어 놨다가 4일이고 일주일이고 지나서 토양 수분이 딱 맞았을 때 잎마늘 심든지 시금치를 심든지 쪽파를 심든지 그리고 나서 물을 주면 물 살짝만 줘도 밑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물의 흡수가 잘 되는데 마른 노타리들을 많이 쳐요. 마른 노타리. 마른 노타리 먼지가 풀풀 나르는 데다가 파종하고 물 줘버리면은 어떻게 돼? 밀가루 위에다가 물 뿌리면 어떻게 돼? 굴러버리죠. 물 안 먹죠. 그래서 번데기 지는 거예요. 번데기. 이 하우스 농사의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그래서 이 하우스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일하기 편하다고 이렇게. 그리고 분소스를 물 흠뻑 주면 되지 절대로 물 안 먹습니다. 그래서 갈기 전에 토양에 수분을 맞춰놓고 나서 심고 물을 살짝 주면은 그대로 쪽쪽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하우스 농사의 이게 기본이다. 여기는 이 5,000평짜리 밭인데 이게 이제 밀어서 이쪽에 이제 복텐되고 까낸 자리입니다. 밭 깨끗하게 차려놨죠. 근데 양파 심어놓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pH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산도가.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pH가 안 맞아가서 물 1톤에다가 중탄산하고 익스칼리버를 뿌려줬어요. 여기다 소석햄 못 뿌리잖아요. 만약에 우리 사장님들이 마늘이 됐든 양파가 됐든 자라다가 안 될 때 토양에 pH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이 방법 쓰시면 돼요. 이렇게 주고 났더니 14일 만에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몇 번씩 이렇게 주시면은 회복이 돼요. 근데 우리가 토양 산도가 낮다고 그래갖고 소석해 넣어갖고 금방 변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좋다. 여기도 이제 아까 잘 되고 안 되고 이 과습 피해죠. 이게 나타나는 거고 있고요. 이렇게 되죠. 마늘입니다. 토양에 습기가 많으면 공기 함량이 적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호흡장애가 일어나고 비료 흡수를 막는다. 뿌리는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지상부가 누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좋은 탭이 대화는 이제 좋은 탭입니다. 좋은 탭이 쓰게 되면 이제 근권 미생물이 활성화가 돼 갖고 되는 거죠. 그 엑스칼리버 골드를 뿌리에서 공생하기 때문에 세포복을 녹이고 뽀자라게 하고 활성 물질이 나오니까 뿌리 발달이 잘 되는 거죠. 아까 종자 이렇게 해라고 했죠. 이렇게요. 생강 종자도 이렇게 하고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모농협에서 지금 6가지 시범 했잖아요. 제 흥농 4종 세트 농법 펜데는 2,700kg가 나왔어요. 300평에. 다른 데는 1,600, 1,700, 2,100, 1,700, 2,000. 근데 상품성이 1등이 쟤는 75.4입니다. 다른 데 53%, 58, 63, 22, 53. 이렇게 나오면 농사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차이가 많이 난 데는 3.8kg, 적게 난 데는 2kg입니다. 평당 1kg만 차이 나도 3,500원이잖아요. 2kg 차이 나면 7,000원이죠. 그럼 1,000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기본일로. 그럼 5,000원, 6,000원 남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9kg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많다. 그래서 이 토양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그래서 이 기술이 아니라 토양 관리입니다, 토양 관리. 그래서 이 마늘 종자, 요건 다 하시는 거니까 종자 이제 심을 때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자 소독 철저히 잘 해주시고, 여기 바사미드 처리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토양 연작장에는 바사미드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바사미드 처리하시고 나면은 이제 제초, 살균, 살충기가 다 이루어지는데, 무공비닐로 바사미드 처리하실 때는 제 땅살리기 그냥 같이 넣어도 땅살리기에 들어있는 균이 죽질 않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토양 소독을 해주시고, 아니신 분들은 이제 20평에 하나씩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생강이거든요. 여기 무안도 생강 잘 됩니다. 이게 생강도 2줄 재배해야 됩니다. 2줄. 그래서 물 빠짐을 좋게 해주시면은 이 생강 재배도 잘 되고, 생강도 이렇게 그냥 툭툭 털으면 흙이 다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살리기가 들어가면 그런 통기성도 있고 흙이 부실부실해진다. 그러니까 종자는 이제 마늘 소독만 잘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요때 이제 베로람, 디메토, 엑스칼리버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제초제는 이제 농협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될 테고, 이 6cm 내지 7cm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퀴즈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맞히시면은 제가 엑스칼리버 하나 드릴게요. 마늘을 아까 저 집에 기계 마늘 심었잖아요. 기계 마늘을 심고 나머지 돌머리 같은 데는 그냥 손일로 심었어요. 어떤 마늘이 더 잘 됐을까요? 기계 마늘하고 손일로 심은 거하고. 예? 아, 지금 손들을 맨디 아주머니. 아유, 왜 기계 마늘이 더 잘 됐을까요? 예, 이게 기계 마늘을 해버리니까 깊이 들어가죠. 동해도 덜 받죠. 가뭄을 덜 타잖아요. 마늘이 훨씬 굵더라고요. 그래서 마늘은 6 내지 7cm 정도, 기계 세팅에 7cm 내놨거든. 근데 손일로 심은 건 7cm가 안 되더라고. 근데 통이 작아. 그러니까 편면에 있으니까 가뭄을 또 많이 탄 겁니다. 그래서 기계 파종이 훨씬 더 좋더라. 잘하시네. 나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제 마늘 이제 초기 생익 모습은 이렇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자리파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고자리파리. 미스테비가 이게 원인이 된 거고요. 여기도 마늘종 뽑습니까? 마늘종을 뽑아서 팔아요? 잘라버리죠. 이 남해군 가면은 마늘종만 팔아갖고 한 농협에서 한 25억에서 30억 합니다. 마늘을 슈퍼 700이라 생장점 마늘 같은 건 종이 굵어요. 그래서 12,000원, 2kg에 12,000원부터 시작해갖고 5,000원 할 때까지 뽑는데, 여기는 이제 잘라버리니까 이걸 빨리 제거해 줄수록 수확량은 틀려집니다. 그래서 마늘종은 제거를 해주던가 뽑기를 꼭 해주십사는 얘기고요. 이제 웃자람 방지가 이제 마늘은 이제 추비를 이제 밑거름에다가 넣게 되면은 마늘 양파의 문제가 4월달, 5월달에 다 망가져요. 비분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마늘에 벌마늘이 이쪽에 또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마늘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월동전에 뿌리 확보를 해갖고 엽수 확보가 돼야 됩니다. 양파도 6잎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초기 생육이 잘 되고 29에 물을 잘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마늘이 웃자람 방지가 마늘종이 이제 4월 초 되면 이제 쪽이 인편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늘 추비는 여긴 마늘 추비 1차 제일 먼저 언제 줘요? 무화는 그냥 날만 풀리면 그냥 갖다 뿌려대더라고. 2월달이고 저기고. 근데 2월달에도 우수를 지나서 뿌려야지. 일찍 뿌려주면 소용없어요. 온도가 낮아버리면은.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거름도 다 먹지도 않았는데 2월달 초만데도 여기들 비료들 막 뿌려놓는데 2월 말에 뿌려주던가 3월 초에 뿌려주시고 3월 말 안에 끊어주셔야 됩니다. 마늘. 양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3월 말 안에 끊어줘야 되는데 4월 달도 비만 오면 비료바가지 들고 다녀버리면은 이 벌마늘 생겨버리고 양파는 이제 저기가 생겨버리는 거죠. 두 쪽이 생겨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료는 2월 말에서부터 3월 말까지 끊어주십사. 그 이후에 이제 양분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올해 여기 이제 마늘이나 양파 심어보시면 3월 20일경에 이제 300평에 NK비료를 2포를 준다. 그러면은 300평에 땅 살리기 100평에 하나씩 넣고 NK비료 하나하고 같이 줘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시험만 해보셔요. 지난해 시험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추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마늘이나
양파나 캘 때까지 대가 사그러들지 말아야 돼요. 쌩쌩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입마른 병, 아까 등록된 약재 줄 때 F100하고 하나 뚝 주면 이게 괜찮죠. 이게 벌마늘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인편이 입이 다 변해갖고 머리 풀어 산발한 것만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이게 이제 질소가다에서 늦은 비료, 또 너무 큰 거 심어도 비료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질소거름은 알맞게, 웃거름은 제때 주고요. 큰 마늘 쪽은 가급적 심지 말 거예요. 양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분구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해주십시오는 얘기고요. 요거는 뭐 아까 이제 말씀 다 드렸으니까 여기 됐고요. 이게 이제 대표 입마른병, 흑색소금병이 토양병.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사미드 처리했는데 제일 좋은 건 이거 바사미드 처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만약에 바사미드 처리를 못하게 되면은 카디스라고 그러는 약이 있어요. 그 카디스 잎제를 150평 내지 200평에다가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늘, 양파를 심고 12월 초에 11월 말에 카디스 잎제를 다시 한 번 더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흑색소금병에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 이제 흑색소금병, 여기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흑색소금병이죠. 이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입마른병, 흑반병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또 무름병, 요것도 많이 생겨. 양파 이런 것도 월동 지나고 나면 많이 생기잖아요. 요때 일품하고 F100하고 하나로 또 같이 섞어 주시면 되고요. 고자리 파리는 내가 불러드린 거고요. 그래서 미스테비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보세요. 어디 갔냐? 그래서 이 땅 살리기를 이제 20평, 요것만 쓰시면 20평, 저기 할 때는 같이 쓰면 50평. 종자 소독은 요거 물 200리터 타갖고 4시간 침종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마늘, 양파 월동 전에 F100하고 하나로 뚝 2번 살포해 주시고요. 월동 후에는 약주정마다 이렇게 섞어 주시면 됩니다. 요게 제주도거든요. 이렇게 해서 4종 세트동법을 해갖고 아까 이렇게 9kg씩 나왔던 겁니다. 이 마늘 어때요? 옥수수 때 같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제주도도 12.5kg 나왔는데 말리니까 9kg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요. 이것도 처리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다 틀립니다. 요게 이제 흑색소금병이 이제 이거 제 땅 살리기 안 들어간 데가 이게 대조되는 데서 이렇게 오다가 말았죠. 다행히 이거 이제 수확할 때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뭔가요? 아, 요거. 안 보이시나 본데, 요게 총체벌레입니다. 총체벌레. 마늘 캘 때 돼버리면 이렇게 그냥 배란간에 입이 사그러드는 것들은 총체벌레가 바글바글한 거거든요. 이게 다 총체벌레입니다. 올라가는 양분을 다 끌어모,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입에 있는 양분을 다 끌어내리기 때문에 입이 이렇게 되는 거죠. 벼씨도 이렇게 4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끝내죠. 뭐. 이거 뭐예요? 예, 이게 감자도 엑스칼리버를 여기다가 처리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고 다니는 농약통에다가 세봉 넣어갖고 뿌려주시게 되면은 감자 캘 때까지 가죠. 이렇게 인편도 이렇게 되고. 요게 뭐예요? 이것이 감자 수확을 좌우한다. 감자는 여기 2월 말에 땅이 풀리기만 하면 심어버리면 돼요. 냉해만 받지 않는 한 일찍 심어버리면 내년에 대박은 감자입니다. 감자가 금년에 가격이 하우스 거 3월 25일 날 13만 원, 12만 원까지 갔거든요. 노지도 5만 원, 6만 원씩 갔고 올해 감자가 비가 많이 와서 강원도 감자들이 다 썩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내년에 봄에 일찍 나오면은 감자값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계 같은 데는 일찍 심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서 감자 수확을 좌우한다. 뭐예요? 퀴즈. 예? 못 맞히시네 또. 굳었네. 여기 총자입니다, 이게. 예, 요게 캘 때까지 쌩쌩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수확량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감자가 꽃필 때 요때 F100하고 하나로 뚝을 주게 되면은 감자는 이렇게 열려버립니다. 그럼 요거 한 폭에 이게 다 250g 넘거든요. 1kg 200이죠. 평당 15개 들어가니까 15kg 이상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모종은 이렇게 침지 처리하면 됩니다. 요거 엑스칼리버 풀어갖고 두시면 되고요. 양배추 여기 많이 심잖아요. 뿌리옥병 뭐 이런 것도 그렇게 해주시고 제 하우스입니다. 이렇게 물에 타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요거 엑스칼리버 처리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뭄 타잖아요. 뿌리가 튼튼하면 가뭄을 안 타죠. 이렇게 되고요. 고추가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뻗쳐 있습니다. 요거 이제 총채벌레, 요거는 이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 4종 세트 농법은 이제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우리 사장님들이 하는 데다가 적용만 하면 다 잘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교육 받으셨잖아요. 실천을 옮기셔야 되는데 문 바깥에만 나가면은 또 안 해. 여기 생각이 바뀌면 뭐가 보일까요? 예, 돈이 보이죠. 제가 이제 흥농TV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유튜브 검색란에다 흥농TV를 치시면 됩니다. 그럼 뜨거든요. 그리고 동영상을 다시 한번 더 눌러주시면 되고요. 더 좋은 거는 좋아요를 눌러주면 저절로 농사가 잘 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올해는 꼭 실천하실 거죠? 네. 예, 그래서 농사 잘 지셔갖고 돈 많이 버십시오. 감사합니다.